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의 자격을 검증할 관련법이 없고 만취 이용자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대리기사들. 대리운전 이용자와 대리기사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현실에서 양측 모두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네, 최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리운전 이용자와 대리기사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측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리운전 이용자와 대리기사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양측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운전 이용자와 대리기사 양측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제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술 한 잔으로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 하지만 음주 후 대리운전 이용은 늘 걱정거리입니다. 술을 좀 많이 먹고 하다 보면은 가다가 중간에 그냥 내리시고 돈만 받아서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좀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 가던 길이 아니라 정말 그 가로등도 없는 길로 가셔서 갑자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일로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길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자 운전자이고 술이 취했고 혼자 타고 있는데 정말 으슥한 길로 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특히 대리기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없다 보니 범죄 노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이용자의 몫입니다. 그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대리기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습니다. 뉴스에서도 절도를 당했다거나 주차를 하기 유도해서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대리운전이라는 게 나와 내 차의 안전을 위해서 맡기는 일인 만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대리기사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현실. 대리기사가 이용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그대로 가버렸고 이용자에게 주차를 하게끔 유도한 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약 70여 명의 대리기사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기사들이 여성 승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사건도 있었는데요. 여성의 얼굴이나 몸매 평가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대리기사가 성범죄자로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택시 업무에 적용되는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는 그 제24조에서 일정한 범죄자의 경우, 그러니까 성범죄자나 마약범죄자 그리고 강력범죄자의 경우에는 20년까지도 그 택시 기사로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이제 범죄 경력 자료를 이제 조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또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이제 범죄 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대리 기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들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어떤 그 대리 기사로서의 어떤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또 자격 요건상으로도 범죄 경력이나 운전 경력상으로 어떤 제한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듯 대리운전 이용자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리기사 또한 피해자라는 것인데요. 술에 취한 이용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대리기사들의 고통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차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아저씨 여기 세워달라고 하시잖아요. 아! 여기 양을 차.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폭언에 시달린 대리기사 비율이 거의 100%에 달했고요. 폭행이 약 42%, 또 6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리기사들이 겪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대리중개업체는 수수료만 받으면 그만이란 식입니다. 모바일 대행업체든 또 전화 대리업체든 상황은 비슷한데요. 대리기사님들이 회사 소속 노동자가 아닌데다 관련 법도 없는 실정이어서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리기사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겹벌이로 시작해 2년째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다는 이진선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니 몸도 힘들지만 취객들의 주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하시면서 가장 좀 힘든 점,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면 어떤 걸까요? 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대리기사들끼리 이렇게 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몸싸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앞에 운전할 때 뒤에서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주먹이 날라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리기사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이용자들로부터 이제 폭행의 그런 위협에 이제 시달리고 있고, 또 대리 업체로부터도 이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제 건강보험, 또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4대 보험에 이제 적용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법상 이제 노동자인지 여부도 좀 이제 불분명한 상태라서 이제 노동 3권도 충실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과연 대리기사들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 대리기사님들의 어떤 처우를 보장해주고 보상해주는 그런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리운전 업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는 유령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게 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다 이런 서글픈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죠.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무법적 상황과 또 대리기사들이 다 취약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업자들의 대리기사들에 대한 수탈, 횡포, 갑질 이런 게 또 말도 못할 정도로 극심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밤이면 밤마다 이게 대리기사와 소비자와 대리업자 간의 분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대리기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에게만 별도의 특별히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고 시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시스템과 풍토를 만들어 줌으로써 소비자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대리기사도 서로 간의 공정시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용자는 안전을 보장받고 대리기사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대리운전업은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주 친숙한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리운전 이용자와 대리기사가 든든한 동반자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리기사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올바른 대리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